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오늘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 매일 장 마감하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다음날 시가 매매라든지 장중 매매가 가능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통해서 상위 종목 1등부터 50등까지 모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종목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정치 테마주,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 당일 상장한 신규 상장주를 제외하고 50등까지 분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 타점을 어떻게 잡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논리적인 과정들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명전기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기존 구독자님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면 일단 일봉이 아니라 분봉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봉을 가서 확인해야 될 것은 되게 간단한데요. 세 가지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번 패턴은 제가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하는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패턴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가 종목을 볼 때 3번 패턴이 나온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할 수가 없고요. 1번, 2번 패턴이 나올 때만 매매할 수 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봉을 살펴봤으니까 일봉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대금, 매집봉, 매물대 등등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매집봉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121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거래대금이 되게 많이 들어온 구간이 보입니다. 날짜로 보자니 4월달부터 7월달까지로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상승 파동 매물대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타점을 잡기 전에 일단 매물대를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5천원부터 해서 약 만원까지 굉장히 많은 구간에 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평선 그려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매수하신 분들이겠죠. 당연히 이분들은 주가가 2만원, 3만원, 5만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때가 4월달부터 7월달입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빠지다가 지금 3,800원까지 12월 9일에 갔었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6,7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5,000원부터 6,760원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플러스 구간이고요. 이 7,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일 시가갭 상승하고 나서가 문제죠. 만약 여러분들이 반년 이상 물려있는 세명전기 주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일 시가갭이 뜨고 나서 7,000원 이상, 7,500원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데 팔고 싶은 심리가 강하게 작용될까요? 아니면 일단 홀딩하자라는 심리가 작용될까요? 무조건 팔고 싶다라는 심리가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매물대가 되게 많이 쌓여 있고 121선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종가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한가 자리를 보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하자니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린 리소스 패턴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상한가를 보낸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종가에 눌리는 구간을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종가 눌림 매매가 가능한 것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명전기는 121선을 뚫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121선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눌릴 때 수직성으로 눌리는 게 있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눌릴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수직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눌려야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 좀 말씀드리자면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5일선 기준으로 수평으로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눌림 자리가 아니라 5일선, 11선을 이탈하면서 눌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단 지금 자리 보시면 상한가의 종가와 5일선을 지지해주는 캔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가의 가격과 5일선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세명전기라는 종목도 제이션 시스템과 되게 비슷한 패턴입니다. 우리가 시가에 갭 뜰 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종가상으로 이 자리가 유지되는지 수평으로 눌리는지 확인하고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이션 시스템 보시면 눌릴 때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때 보시면 760억, 180억, 190억 상한가의 거래 대금보다 눌릴 때 더 많이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앞에 매물대를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래 대금이라는 뜻이고, 이러한 관점으로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바라봤을 때 똑같습니다.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눌리는 과정, 수평으로 눌리는 과정 속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객관적인 지표인 거래 대금을 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앞에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내가 수평 구간에서 눌릴 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덕신 EPC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패턴이 있으면 우리가 종가에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매매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급증해야 됩니다. 지금 덕진 EPC 보시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가에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비중 베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패스해야 될 종목이 있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종목이 있고 강한 비중으로 들어가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 구분 방법은 매물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덕신 EPC 보시면 앞에 강력한 매물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하락 추세 구간에서 매집봉을 계속 띄우면서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거래 대금을 살펴보자면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완료하고 주가를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은 비중 베팅이 가능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노엔텍 이런 것들 보시면 딱 봐도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죠.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 파동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3,500원, 4,000원, 4,500원, 4,750원, 5,000원, 5,500원까지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 매수하신 분들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셨겠죠.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되죠?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면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매도하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심리가 저항 물량, 매도 물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노엔텍 이렇게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은 무조건 빠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식처럼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요.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 보시면 거래 대금 들어오고요.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나노엔텍과 비슷한 패턴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바로 오르진 않고요. 5일선을 기준으로 눌리는 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시세가 한번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소닉스처럼 깔끔하게 시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고요. 매집봉만 있습니다. 이럴 때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덕신 EPC와 차트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 실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니까 이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따로 보셔야 돼요. 덕신 EPC, 소닉스 같은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나노엔텍 같은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매물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전일 대비 거래대금 급증,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물대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TNL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NL 보시면 52조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올 때의 형태를 보자면 거래대금이 실렸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쓸 수 있는 기법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산병 기법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적산병이라고 하면 장대 양봉이 3개가 나오는 것을 적산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만든 이 기법은 3개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개가 나왔을 때 이날 종가에 들어가거나 혹은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 좋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주가가 77,200원인데 10월 17일에 경신했던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물대를 소화하면 좋습니다. 자, 매물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물대라는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냐, 물려 있지 않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1번 차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1번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르지 않고 주가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신 건데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물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르면 다행인데 오르지 않고 계속 횡보합니다. 주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적산변 패턴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를 소화했다,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이죠. 주가가 올라가다가 또 여러분들이 꼭대기에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다시 빠집니다. 자, 그러다가 아까 1번 차트에서는 횡보를 계속했잖아요. 지금은 올라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버티니까 내가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물대를 소화했다, 매물대를 돌파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매물대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지금 77,200원입니다. 밑에서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다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손실 구간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77,300원에서 7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81,000원, 82,000원 갔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조차도 수익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매물대 소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일 때 우리가 적산병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들어가면 됩니까?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오면서 전고 라인을 돌파할 때 이날 종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거나 요 두 개는 정답이 없고요.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날 종가에 들어가서 갭을 크게 먹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런데 나는 안전하게 들어갈 거야 하시는 분들, 괜히 종가에 들어갔다가 악재가 떠서 빠지면 내가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안전하게 시가에 내가 보고 조금 비싸게 매수하더라도 더 비싸게 매도할 생각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시가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고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52주 신고가 경신, 매물대 소화. 제가 방금 1번과 2번으로 말씀드렸죠.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2개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아니라 망치형 캔들이나 도지 캔들이나 음봉이 나온다면 우리가 적산병 기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기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도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공조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은 안 나옵니다만 제가 아까 공부방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급등주 대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이와 유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법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6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들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무료 채널입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차트 공부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상한가를 가고 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한가와 이 캔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한가가 왜 나왔고, 상한가 다음날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왜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을까요?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거래대금 안 실리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장대 음봉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왜가 중요합니다. 아, 그냥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구나, 오늘은 그냥 음봉이 나왔구나, 이러면 타점을 스스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구축해야 단기 투자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단 이 매물대의 형성 원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상승 파동 매물대가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 매물대가 보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때 물린 개인 투자자가 많겠죠. 제가 일단 첫 번째 상승 매물대로 가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죠. 바닥 구간에서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추세 상승한 구간입니다.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라 보시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보시면 9,000원부터 높게는 2만원까지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당연한 거죠.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바닥 구간에서 싸게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바닥에 싸게 사서 욕심을 부렸던 분들, 혹은 고가권에서 비싸게 물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계속 빠지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탈출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나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9,000원에 매수하신 분들부터 17,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거죠. 17,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매도를 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 물려있는 상태시고, 밑에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거래대금 보니까 조금 매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매물대와 이 매물대를 보자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선 이 개념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하려고 하는데 앞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내가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겠구나.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가야 타점을 잡기가 용이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반년 이상을 물려 있었습니다. 본인 평단까지 왔을 때 무조건 매도하고 싶을 거예요. 그 심리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공부방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내용, 매물대 형성 원리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였죠? 매집봉입니다. 자, 보시면 매집봉이 하나가 바닥 구간에서 보입니다. 매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분봉상으로 어떤 뜻이죠?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왜 뺄까요?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의 물량이 누구에게 간 거죠? 세력들에게 흡수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이 구간에서의 물량은 세력들이 담고 있구나.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개념은 바닥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한가 갔을 때 거래 대금이 920억, 그 다음날 95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건 세력들이 만든 거래 대금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절대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한가 이전에 거래 대금이 17억, 그 전에는 4억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평균 10억 정도 거래 대금 들어오다가 갑자기 9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나올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력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가를 올리고 싶은데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매집을 한번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매집 캔들이 이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1월 9일에 나왔던 캔들이고요. 12,630원에 시작해서 14,500원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630원에서 14,500원이라고 하면 이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 그럼 여기 물리신 분들은 반년 만에 본인 평단까지 온 겁니다. 무조건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캔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만든 캔들이고 결국 앞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가 세력들에게 물량을 넘겼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만약 이게 진짜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한다면 장기 이평선을 이탈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종가 잘 유지시키고 장기 이평선 이탈시키지 않죠. 만약 1월 9일 나왔던 이 윗꼬리 캔들의 매도세의 정체가 세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수평으로 눌리지 않고 쭉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1월 10일에 도지 캔들이 나오죠. 말 그대로 줄다리기 캔들입니다. 여기 잘 유지해줬다라는 것은 이 물량은 세력들이 던진 물량이 아니라 앞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도지 캔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윗골이 달린 캔들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13,570원 갭이 뜨면서 이 종목이 출발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시가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료 공부방에서도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한가 이후에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거래대금 실린 윗꼬리 매집봉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수직으로 주가가 눌리지 않고 수평으로 눌린다면 시가 갭이 뜰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시가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가지 개념을 모두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급등주의 대표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을 공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살펴봤고요.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라르고TV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